안녕하세요. 하늘반이 무속대학입니다. 당산, 선왕, 번양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서 무속인이라고 무속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보셨든지 아니면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인왕산에 국사당 그러죠. 인왕산 국사당 아니면 대관령도 정식 명칭은 국사당이라고 그래요. 국사당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우리가 국사당이라고 붙어 있는데 우리 무속인들은 거기에다 뭐라고 붙이냐면 인왕산 국선왕 그러죠. 여기도 국선왕 그러죠. 국선왕. 대관령도 통상 국사선왕 그래요. 국사선왕 그러지 이거를 국사당이라고 대화로 하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내비게이션 찍을 때는 분명히 인왕산도 국사당으로 나오고 대관령도 국사당으로 나오는데 여길 이제 다녀가신 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이들 이제 올려요. 자기들 갔다 온 경험을 가서 기도하고 한 것들도 올리는데 보면은 90% 이상은 전부 다 국선왕 갔다 왔대. 국사선왕 갔다 왔대. 근데 이것도 발음상 국선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선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국선왕이라고 해서 국성황이라고 해서 국성왕이라고 해서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기본은 선왕이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선왕 그냥 나라의 선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라의 선왕 우리 무속인들의 머릿속 관념이 그렇다고 해서 이 인왕산 국사당이나 대관령 국사당에는 선왕당이라고 나무를 다시 묶어놓고 거기다 오색천을 걸어놓은 게 없어요. 물론 인왕산도 들어가는 입구에 선왕나무라고 했는데 거기다 오색천 걸어놓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안 하냐? 이 당집 자체를 국선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국선왕이라고. 인왕산 국사당은 가보면은 이 선왕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당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속인들은 인왕산도 국선왕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국선왕의 유래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고려시대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 때 건국할 때가 1392년이에요. 이때 처음에는 태조 이성계가 이 한양에다 도읍을 정한 게 아니라 원래 이 고려의 도읍이든 개성에다가 그 조선왕조를 개국을 하는 거예요. 조선왕조가 개국이 됐으니까 고려의 흔적을 지워야 되잖아. 고려의 흔적을 지워야 되니까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2년 걸려. 한양에다 궁궐 짓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1394년에 한양으로 이제 드디어 조선왕조의 궁궐하고 도읍을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의 이 한양 도읍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수호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호신이. 그 중에서 지금 경복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남쪽으로는 저 멀리 관악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맞은편으로 남산이 보여요. 남산. 그래서 남산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395년에 원래 남산을 지칭하기를 목멱산이라 했어요. 목멱산. 그래서 목멱산의 산신할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이 목멱대왕이라는 목멱산의 남산에 그러니까 남산의 원래 이름이에요. 남산. 그러니까 이 서울의 남쪽에 있다 해서 남산이라는데 이 남산의 원래 이름은 목멱산이에요. 목멱산. 이 목멱산에 여기에 산신할아버지겠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 목멱산의 산신할아버지는 목멱대왕님을 모셔놓은 신사를 남산에다 짓게 돼요. 그것이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보호하고 이성계가 살고 있는 왕궁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수호신으로 여기다가 목멱산 신사를 짓게 된다. 목멱대왕을 모신 신사를 모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다 목멱대왕 신사를 모실 때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지연문 장전상고라 그래서 이규영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조선 중기쯤에 오지연문 장전상고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잡스러운 걸 기록해 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국사당에, 그러니까 남산에 있을 때죠. 남산에 있을 때는 원래 국사당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붙여놓은 건 아닌데, 목멱대왕을 모신 산신각인데, 그 안에서 부를 때, 궁궐에서 부를 때는 그때도 국사당이라고 불렀다. 근데 국사를 모셨는데 어떤 국사를 모셨느냐? 그것이 초기에 이 고려시대의 마지막 왕인 공민왕을 모신단 말이에요. 공민왕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는데 이성계를 도와서 힘을 써줬던 무학대사를 모셔놓는단 말이에요. 무학대사. 그 다음에는 무학대사의 스승님이라고 지칭되는 나홍화상을 모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여기가, 그러니까 목멱산 산신각이라고 모셨는데, 그 산신각에 산신만 놓고 있으려니까 뭔가 허전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성계가 고려시대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너뜨릴 때 마지막 왕이 누구야? 그 한 맺힌 공민왕을 모셔놔야지 내가 편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 공민왕을 모셔놓아. 근데 공민왕을 모셔놓으니까 공민왕 시중들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조선왕조를 건국하면서 시중을 들었던 무학대사를 모셔놓는단 말이야. 근데 무학대사 모셔놓고 무학대사보다 더 도력이 높은 스승님을 옆에다 같이 모신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1925년에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요. 1910년에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점기가 시작되고 1945년에 일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 중간에 1925년도에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 이 땅의 조선에, 그때는 대한제국으로 바뀐 거니까, 대한제국으로 바뀌어서 1896년, 97년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으로 바꿨으니까 그 대한제국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혼을 말살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사당이 있던 지금 원래 목멱산 산신각, 목멱대왕을 모셔놓은 이 남산 여기에 일본 놈들이 신궁을 줘요. 신궁을. 일본 신사를 진단 말이야. 일본 신사를 지으면서 이 자리에 있던 일본 신사의 자리를 여기를 하면서 이 산신각을 지금 인왕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해체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뼈다귀 정도만 해서 옮기는데, 그래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이 돼서 옮겨요. 근데 옮기고 나서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옮기니까 이 남산에 있을 때만 해도 굿당처럼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옮기고 나니까 여기서는 이제 굿당처럼 쓰는 거야. 가진 일반인들도 와서 굿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탱화가 늘어나겠죠. 탱화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공민왕 무학대사 나옹 여기다 뭐 애기씨하고 몇몇 탱화만 있었는데 점점 탱화가 늘어나는 거야. 뭐 장군님도 있고, 지금은 뭐 그래서 뭐 후대 뭐 저기 개성에 있는 최영장을 모셔왔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좀 뻥 같고, 아무튼 이게 이제 굿당으로 쓰이는 거예요. 굿당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사당이라는 의미에서 국선왕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이 한양성내, 그것도 조선왕조 이성계의 왕궁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국에 있던 어떤 무당들도 이 국사당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야 나한테 별 도움이 없어요. 우리도 초창기에는 국사당에 가 인사화가 와야지 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삼산 도는 것처럼 국사당에 가서 물 보았는데 도장 찍어와서 해야지 무당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거기 가야 뭐 좀 이거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사당과 국선왕과의 의미에 그렇게 붙여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대관령인데, 대관령에도 분명히 국사당으로 표기는 돼 있어요. 근데 무당들은 대부분 국사선왕 그래. 국사선왕. 그 다음에 국사선왕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대관령 국선왕의 국사당 그 안에 사당 안에 가보면은 요렇게 이제 탱화가 있잖아요.
태공화국 이제 상을 차리는 데가 있고 여기에 위패가 있잖아요. 여기 위패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대관령 국사 성황지신이래요. 성황지신. 보통 우리가 이제 선왕을 중국 애들은 성왕이라고 한다. 성왕. 중국 애들은 성왕이라고 하고 우리는 선왕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말하는 성왕과 우리가 말하는 선왕과는 조금의 의미상은 차이가 있지만 그냥 마을의 수호신 같은 느낌의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걸 이제 위패를 쓰면은 한글로 쓰면은 어때서 이때만 해도 한글이 나왔을 때인데 근데 꼭 한문으로 써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이 머릿속 생각이 있으니까 대관령 국사 성왕이라는 중국의 이름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무속인들도 선왕당과 성왕당과 그 차이점을 이해 못하는 것이 성왕당이라고 쓴 거는 선왕당을 한문으로 표시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성왕당이는 중국 애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거야. 그런데 대관령도 국사 성황지신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사 성황이라고 쓰면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여기에 가면 이제 이 전립이라고 그래. 전립.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대간모자 우리 무당이 말하는 대간모자 전립이라고 그래요. 전립. 번거지라고도 하고 전립이라는 거는 이제 전쟁 때 쓰는 모자라고 그래서 전립이라고 그래. 전립이라고 그래서 전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쟁 때 쓰는 모자라서 이 모자 동그란 모자 검은한 거 그걸 쓰고 계신 분이 여기 말을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원래 대관령 국사당의 선왕의 전설상으로는 신라 말의 고승인 범일국사에 대해서 모셔놓은 거라고 돼 있어요. 그 전설상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국사당을 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고 저도 평생을 1년이면 한두 번씩 가는데 나 거기 가봐야 범일국사 꼬랑지도 안 느껴지더라고. 꼬랑지도 안 느껴져. 진짜로 대한민국 어떤 무당이 거기 가도 범일국사 범자도 모르는 무당이 대한민국에 99%일 거예요. 그냥 거기는 뭐로 가느냐? 그냥 나라 선왕이라는 의미로 가는 거야. 선왕이라는 의미로. 왜? 대관령이 고개 언덕했잖아요. 선왕을 우리가 말할 때 마루마루 제제병봉 고개 넘던 선왕 그러잖아요. 대관령 꼭대기 정상에 있단 말이에요. 정상. 그래서 원래는 이 대관령 국선왕도 이 대관령이라는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동네 마을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전설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원래 기록상의 전설상에서는 이 범일국사가 뭐 전설도 이제 몇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엄마가 뭐 처녀였다는 말도 있고 유부녀였다는 말도 있고 그냥 어느 날 빨래를 하는데 해가 비쳐서 그걸로 잉태를 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옛날에 조금 위대하신 분들은 통상 해가 비쳐서 잉태를 해요. 그걸 만드신 주몽도 유아부인이 강가를 거닐다가 해가 비쳐서 잉태를 하는 거고 기독교의 예수님도 성모 마리아가 성령의 빛으로 잉태를 하는 거고 그래 자꾸 빛으로 잉태를 하는데 이 범일국사도 빛으로 잉태했다는 이런 전설이 나오는데 이 땅의 무속인들은 그 모르겠단 말이에요. 관심 없고 범일국사의 범자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대관령에 가면은 그냥 막연한 기운이 있다는 걸 느껴요. 기운이 있다는 걸. 그걸 우리는 이 국사당이라는 칭호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범일국사도 아니고 그냥 여기는 기가 좋은 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백두대간이라요.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이 백두대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여기가 이 우리나라의 토지신의 아주 우두머리가 아닐까. 저는 토지신의 대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 대관령 국사당이나 인왕산 국사당을 여러분들이 가셔도 나라의 스승님을 모셔놓은 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인왕산 국사당을 가셔도 공민왕이나 무학대사, 나홍화상 이런 분들을 느끼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대관령 국사당을 가도 이 신라 말에 범일국사를 느끼시는 분은 없을 건데, 그러면은 범일국사라는 분은 결국 스님이잖아요. 스님, 나라의 스님이란 말이에요. 신라시대 때 국사, 이 나라 국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라의 스님으로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나라의 스님이 여기 가면 말을 타고 전쟁하는 모습의 활통을 들고 있느냐? 이것은 임진왜란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꿈을 꾸기를 내가 범일국사인데 이렇게 지금의 그려놓은 모습처럼 내가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외적들을 물려치지마 하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야. 그 꿈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범일국사를 말탄 사냥꾼처럼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스님들이 임진왜란 승병들이 곳곳에서 왜군을 물리친 기록이 많잖아요. 유정스님, 휴정스님 이런 스님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조차도 그때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감 있는 것이, 차이점 있는 거지. 범일국사를 모셔놨는데 이 범일국사는 사냥을 하는 모습이고, 사냥을 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는 이름은 국사당으로 해놓고 무당들은 국사선왕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가서 위패는 대관령의 국사 성왕신이라고 해놓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관령을 대한민국 나라 땅의 어떤 고개마루에 있는 선왕 할아버지, 선왕신이다. 내가 거기 갔다 오면은 그래도 내 집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담에 가는 거지. 저도 그래서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다녀와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거기 갔다 오면은 크게 나쁜 일은 없더라고. 그래서 대관령 국사당에 가는 거는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한 번씩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범일국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인왕산 국사당을 가도 공민왕이나 무학대에서 나홍화상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양성례를 지키는 수호신, 이 나라의 조선왕조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던 남산의 목멱대왕을 모셨다면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어떤 선왕신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의미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또 제주도에 가면은 전국에 이런 사당들이 많아요. 마포에 가면 마포나루 앞에 가면은 공민왕 사당이 있어요. 공민왕 사당도 마찬가지 그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내가 나의 사당을 지켜주면, 만들어주면 내가 이 마을을 지켜주리라, 이 공민왕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안산에 가면 김부대왕이 있어요. 그 신라 말에 김부대왕이라는 분이 나를 모셔주면은 내가 이 마을을 지켜주겠다. 마찬가지로 이 전국에 그런 전설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설이 있는 데를 전부 다 보통 부군당 그래, 부군당 그런데 아니면은 거기 동네에 애신당이라든지 부군당이라든지 이름을 붙이는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제주도에 가면 그런 선왕당 당산집을 제주도에 가면은 본향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서귀포에 하나 있고 송당리에 하나 있고 애월읍에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본향당 이름을 가진 데가 3군데가 있는데, 이 제주도 사람들이 말하는 본향이라는 것은 제주도 사람의 하나는 본향이야. 송당리에는 본향당은 송당리 사람들이 하나는 본향당이야. 서귀포에 있는 본향당은 서귀포 사람들이 하는 본향당이야. 애월읍에 있는 본향당은 애월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본향당이야. 그러니까 애월읍이 고향이든지 애월읍이 할아버지 고향이든지 할머니 고향이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혹시 본향이라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본향당이라는 의미가 단 1%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여기에 가봐도 아주 큰 고목들이 이렇게 뿌리가 막 이렇게 뻗쳐져 있는 고목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본향당에도
당집을 지어놓고 본향할머니라고 모셔놓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선왕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제주도에는 지역에 할매당이 할망당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본향이나 당산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선왕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이 당산은 정신이고 선왕단은 허주 잡기 잡신이고 본향당은 내 뿌리를 찾는 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향당이라고 정해진 데가 내륙에서는 없어요. 내륙에서는 본향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본향당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제주도에 있는 요 본향당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지가 고향인 사람들이 제주도 본향당을 간다고 해서 내본향 할머니를 합의받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또 있는 것이 500장군 500난이 있어요. 500장군 500난. 근데 여기도 가면은 이것이 가면은 장군님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500장군이 있는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삐쭉삐쭉 솟은 바위가 정확하게 숫자로 500개가 되는지 480개가 되는지 505개가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바위가 쭉 있는데 이 모습이 바위 하나하나가 그저 사람 한 명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해서 이 나한이라 나한. 나한이라는 불교 용어로 원래는 나한이라는 게 아라한이라 그래. 아라한. 그래서 이 불교에서 스님이 이제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보살이 되기 전에 스님이 죽으면은 아라한과를 받는다. 아라한과. 그러니까 이거는 아라한이라는 거는 깨닫긴 깨달았는데 보살님이 아직 되지 못한 전 단계. 그 다음에는 보살에서 부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는 단계. 이걸 아라한이라고 나한이라고 해요. 나한. 보통 스님이 죽으면 대부분 나한이 된다. 나한. 그래서 이 500명의 나한이 서 있는 것 같으다. 그래서 처음엔 500 나한이라고 했다가 우리 무속인들이 출입을 하면서 나한은 무슨 나한이야. 내가 보니 장군님 같구만. 그러다 보니까 500 장군이라고 된 거지. 여기에 가면 이 돌 하나하나가 장군님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이름이 장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500 장군에 가면은 괜히 내가 장군이다 이런 무당들이 간혹 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름만 붙여놓으면 거기서 장군님이 오면은 제일 좋은 데가 있어요. 저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돼. 거기 면 장군님들이 얼마나 많아. 아니면은 저 왕릉을 찾아가면 돼. 누구처럼 왕릉 맞췄는데 김수로왕 미추로왕 그런 왕릉 찾아가면 내가 갑자기 왕이 되는 거야. 왕이 그런 짓 하다 보면 무당은 점점 삼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산이다 선왕이다 본향이다 이것은 결국은 당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당자 당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동네 뒷산이 당산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본향산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살던 데가 본향이야. 근데 거기 간다고 그 양반이 더 오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선왕이라는 거는 동네 어딜 가도 옛날에 마을에 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너무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장소에 가다 보면은 그냥 내가 마음에 끌리고 좋은 데가 있어요. 그냥 어디 한번 갔다 오면 거기 갔다 오면 조금 내가 기가 충만해지는 것 같고 기도빨이 잘 받는 것 같고 실력도 팍팍 잘 실려서 내일부터 손님 많을 때 점사가 잘 나오고 그런 데를 오히려 다니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고향이 대전인데도 충청도인데도 저는 계룡산을 뭐 그렇게 일부러 자주 가지 않아요. 그냥 본향 아버지 본향 할아버지 본향 할머니 뭐 내가 태어난 고향이니까 한 번씩 계룡산은 가는데 계룡산보다는 저는 이상하게 태백산이나 대관령 국사당이나 저 멀리 있는 일월산이나 요런 데 갔다 오면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지리산이나. 그래서 저는 한 20년 그전에는 뭐 전국에 산을 안 다닌 데 없이 다녀봤는데 한 20년 전부터는 그래도 저는 그냥 대관령 국사당 태백산 그다음에 일월산
지리산 요 정도 간혹 이제 계룡산 한 번씩 가고 그러지 더 이상 어디도 잘 안 가요. 그래도 저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고 제가 뭐 점 보면은 점 잘못 본다는 얘기 들은 적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당산에 가야 된다, 본향에 가야 된다, 뭐 대관령 국사당에서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인왕산 국산에 가서 뭐 그래야지 뭐 나라의 문이 열린다, 뭐 심지어는 우리 때 초창기에는 사대문을 열어라, 동대문을 열어라 막 이래가지고 동대문도 가서 막걸리 뿌리고 남대문도 가서 막걸리 뿌리고 이 짓도 해보고 별짓 안 해본 짓 다 없어요. 선생들이 막 끌고 다니면은 그냥 흉내내라고 쫓아다니고 막 저 간포 앞바다에 가야지 뭐 장모님이 온다 해서 가보면은 뭐 갔다 보면 꽝이고, 대신에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산에 가보면 나하고 잘 맞는 산이 있어요. 그런 산을 여러분들이 다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남들이 말하는 그거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느껴지는 느낌을 쫓아다니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수고합니다.